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채에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결정적입니다. 일본 국채하고 미국채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 미국채 충격이 일본 국채에 충격을 주고 일본 국채 충격이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될 때, 통제가 안 될 때는 미국 국채 그러니까는 그냥 재앙적인 충격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단계는 뭐냐면요. 3단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가게 되면 진짜 이건 이제 재앙으로 아마겟돈으로 진입하는 단계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로이터 통신의 10월 26일자 기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거죠. 클라임 애프터 뭐 이후에 올라갔냐면은 주택 판매가 굉장히 호조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그 다음입니다. 소프트 5-year auction 이렇게 나왔죠. 예? 경매란 뜻이잖아요. 액션이라는 것이요. 경매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무슨 경매냐면 미국은 국채를 그러니까는 이 매각을 경매로 한단 말이에요. 경매에 그 이제 응시하는 응찰률이 소프트해졌다 이거 얘기입니다. 예? 소프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 건데 3년물부터 30년물까지 제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미 국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팔겠다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이걸 경매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겠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 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퍼센트 사겠다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응찰률입니다. 응찰률인데 보게 되면은 7월 달, 8월 달 이후하고 10월 달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국채가 그만큼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 국채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 인기가 좀 식고 있다는 얘기, 식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계속 이게 줄어드는 걸 가지고 상당히 이걸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 국채가 이제 그 옛날 호시랑 같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버리면은 이건 순식간에 이제 그러니까 응찰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마겟돈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가격이. 자, 이런 미 국채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 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한테 주는데 한국은 이중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외환위기 때보다 제가 더 골맞다고 하는 이유가 외환위기 때는 가계부채 같은 거 없었어요. 정부 부채도 없었습니다. 예? 민간 부채 때문에 터졌다고 기업 부채 때문에 터졌다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외환위기 때는 뭐라 했었습니까요? 경제 생태계를 흐름을 그러니까 왜곡시켜가지고 터졌다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OECD 가입하느라고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기업들이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 해외에서 값싼 돈을 많이 갖다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외화 부채가 많이 증가한 거죠. 외화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가 원인이었다는 것은 결과인 겁니다. 그것은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자본시장을 그러니까는 예? 무역 수자고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가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 개방을 잘못 추진하면서 이게 생태계를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반생태계적인 정책이었었거든요. 예? 반생태계적인 정책이었었거든요. 그 결과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민간 부채가 기업 부채는 결과물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하여간 가계 부채라든가 정부 부채가 없었죠. 예?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은 이중위기, 듀얼 크라이시스 상황이라고 보는데 첫째는 미국채하고 일본 국채 충격이 오게 되면요. 한국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같이 움직여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든 말든 간에 같이 움직입니다. 한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하고 원화 가치도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같이 이루어지죠. 최근에 일어난 게 바로 그겁니다. 일어났던 게.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한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예? 그럼 민간 부채가 위험해지죠. 가계 부채를 포함해서 기업 부채도 많이 올라가는데 민간 부채가 위험해지죠. 예?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인플레가 가면서 기준금리 상승 압력까지도 증대하고 있죠. 내수가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수가 사실상 멈췄다고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멈췄다고.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가요. 여기다가 금융위기 만약에 미국채가 만약에 미국의 자산가격 조정이 만약에 있다면 세계 경제 침체가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출 타격 계속 이어지죠. 그럼 한국 경제는 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한국판 잃어버린
시절이 이제 그러니까 전개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외부에 의해 가지고 거의 그러니까는 이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근데 안에 저항력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죠. 외환위기 때보다 저항력이 더 취약하다 이거죠. 예? 예?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막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을 가르고 있는데, 예? 우리 몸은 굉장히 피곤한 이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러니까 독감에 걸릴 확률이 큰 이제 그런 몸 상태라 이거죠.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국채 등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금의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돼집니다. 그럼 한국에서 해외 자금 유출이 제일 빨리 일어날 겁니다. 예?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때 이거 방어 능력이 있느냐?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 보유의 90%가 유가증권이다 했던 이게 그러면 이 보유 능력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상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 대규모로 만약에 이게 빠진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예? 지금 미국과 일본 국채의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들이었잖아요, 이들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주로 뭐냐면 주식 60, 채권 40 이런 투자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투자 전략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사망 선고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러니까는 교과서라든가 책에서 배웠던 이 지식들, 과거의 경험 가지고 지금 앞으로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를 그러니까 소위 선입견으로 대응을 해서는 곤란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곤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 국채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은 그동안 1단계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했다면은 2단계, 2단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을 한 거예요. 수면 위로. 10월 말 11월 초에 부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걸 주목을 하면서 향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10년물하고 한국물 10년물이거든요. 예? 수익률이요. 보게 되면은 한국물이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이게 8월 1일 때부터니까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를 돌파했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파란색 막대기보다 이 주황색 선이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지난 며칠 동안에 미 국채 수익률이 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데 4.916까지 갔다 4.66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국 국채 수익률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외부가 좀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또 안정이 되어져요. 예? 시장 금리도 가장 많이 하락하고 환율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취약성이 또 드러나요. 예? 그 외풍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요. 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충분치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싱가포르나 이런 대만과 달리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환율도 보게 되면은 달러 지수하고 또 보게 되면은 같이 올라갈 때는 되게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보게 되면은 달러 지수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환율이 그러니까 지난번 달러 지수 올라갈 때 환율이 우리나라 상승하는 거 보게 되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미 국채가 안정되면서 달러 지수도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그냥 급락해 버렸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저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미국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금리 상승 속도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3년물하고 한국의 3년물하고 미국이 한 32bp 올라갈 때 미국은 46bp가 올라가고요. 예? 한국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그렇죠? 5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물도요. 이게 10년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0년물이 더 많이 이게 10년물이 주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10년물을 주도하면서 한국에는 주로 3년물이 주로 많이 유통되는데 3년물이 확 올라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 국채가 3단계로 그러니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크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시야를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는가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전 일주일 쉬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남을 근데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만나게 돼가지고 좀 송구스러운데요. 이렇게 좀 불안정한 구조가 당분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좀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주는 것만이 최백은 TV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